안녕하십니까. 유기 반도체 센서 응용 기술에 대해 발표드릴 주식회사 클랩 장기철 본부장입니다. 본 발표에 앞서 주식회사 클랩 회사 소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쪽 모 회사는 주방 소비자 브랜드 2위 회사인 주식회사 크린랩입니다. B2B 사업 확대를 위한 전략으로 저희 쪽에 지분 투자를 하였고 현재 사업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클랩은 반도체 액정 디스플레이 소재 쪽에 경험을 보유한 R&D 인력으로 구성된 전문 회사이고요. 독일 바스프와는 지분 참여 방식을 통해서 전략적 파트너십이 구축되어 있고 액정 리타드 필름, 유기 TFT 관련된 원적 등록을 보유하고 있고 물질 합성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클랩은 2018년 말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삼성 SDI 책임연구원, LG이노텍 연구위원, LG 디스플레이 모바일 개발 담당 상무를 역임한 김성호 대표가 CEO로 있습니다. 본사는 모 회사인 크린랩 빌딩에 같이 있고요. 안양연구소, 수원 성균관의학교내 유기 반도체 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주에 필름 생산을 위한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제품군으로서는 유기멸 반도체 제로, 광배양 액정 제로, 금속 배선 직접 형성 제로 등 제로 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이를 이용한 지분이식 센서, 엑스레이 센서, 위성차 필름, 코팅 평면 필름 등의 제품 생산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말에 설립한 이후에 2019년도에는 바스프와 두 건의 주요 계약이 있었습니다. 광학 필름 관련된 소재 기술 이전 체결, 유기 TFT에 대한 원천 특허 인수 및 기술 이전 계약, 작년에는 소부장 과제를 포함한 두 건의 국제 과제를 선정을 해서 위성차 필름, 유기 포토 다이오드 핵심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11월에 IMID BG 포럼에서는 편광판과 리타드 필름에 대한 개발에 대한 세션 발표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메인 테마인 유기 반도체 오가닉 TFT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 TFT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랩에서는 유기 TFT를 만들 수 있는 모든 물질, 즉 평탄화층부터 절연층까지 모든 잉크 재료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TFT를 만들 때 용액 공정을 통해서 낮은 코스트로 제조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한 공정 온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다양한 필름 기판 위에 제품을 만들 수가 있어서 휘거나 깨지지 않는 센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퀴지 커런트가 매우 낮습니다. 이를 통해서 센서 쪽에서는 다이내믹 렌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고감도의 센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유기 TFT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상용화가 된 부분은 벤더블 디스플레이 쪽인데요. e페이퍼가 되겠습니다. 깨지지 않는 휘는 이러한 디스플레이가 이미 상용화가 되어 있고요. 현재는 지문인식 센서라든지 보안용 지문인식, 엑스레이 필름 쪽에 포커싱을 해서 제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향후에는 마이크로 LED 또는 미니 LED와 같은 디스플레이형 제품에 적용을 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랩에서는 바스프와가 갖고 있던 오가닉 TFT에 대한 IP 전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총 인수된 특허는 659건이며 이 중 핵심이 되는 부분은 반도체 영역인 DPP 폴리머 쪽, 차세대 폴리머 쪽, 절연층, 스몰 몰리큘, CNT, 그 다음에 이러한 유기 반도체 재료를 이용한 합성이라든지 디바이스 프로세스에 대한 이러한 총 특허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어서 유기 TFT의 핵심이 되는 DPP 폴리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DPP는 디케토 피롤로 피롤레의 약자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빨간 자동차에 빨간색 페인트가 주 재료가 되겠습니다. 이 재료를 TFT 쪽에서 전화 이동에 최적화되게끔 분자 구조를 바꾸고요. 웨이트를 조정을 하고 신필름에 적합한 구조를 띄게끔 변형을 한 재료가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양산에 적합하게 개발이 되어 있고요. EHS라든지 인쇄 공정에 적합한 최종 재료가 되겠고 이미 양산이 되고 있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유기 TFT는 게이트 쪽에 전개가 인가가 됐을 경우에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전기가 통하는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전하의 이동이 얼마나 빠르게 되느냐에 따라서 캐리어 모빌리티가 정해지는데요. 내부 구조를 보시면 비정질의 아몰포스 구조하고 결정화된 구조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다음과 같이 캐리어가 이동이 되겠는데요. 결정화된 곳에서는 이런 점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화 물질을 얼마나 잘 섞느냐에 따라서 모빌리티가 결정이 되고요. 결정 방향이 일정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모빌리티를 이뤄낼 수 있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유기 TFT가 다른 TFT에 비해서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온 공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필름 기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고요. 모든 것이 용액 공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롤토롤 프로세스를 통해서 고가의 CVD라든지 PVD 이런 장비 없이 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모빌리티는 LTPS보다는 작지만은 이러한 모빌리티는 지문인식이라든지 이러한 센서 어플리케이션 쪽에서는 충분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클랩이 보유하고 있는 잉크셋입니다. 이쪽에 보이시는 것이 탑 게이트 구조의 TFT가 되겠습니다. 각 레이어별로 색상이 매칭이 되어 있는데요.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평탄화층을 깔아주고요. 그 위에 소스 드레인 전극을 만든 다음에 OSC를 올리는데 OSC는 P타입, N타입이 있고요. P타입과 같은 경우는 모빌리티라든지 패턴을 만들 수 있는 공정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OSC를 올린 다음에는 절연층을 깔아줘야 되는데요. 절연층도 역시 서멀로 크로스 리킹을 할 건지 UV로 할 건지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위에 게이트 전극을 올리고 다시 절연층을 깔고 메뉴에 액티브 일렉트로드를 깔면 기본적으로 센서를 위한 TFT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하이 모빌리티 TFT입니다. 하이 모빌리티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결정 방향을 한쪽으로 해주면 전자 이동도가 매우 빠르게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디렉셔널 코팅을 해줘야 되는데요. 슬롯 다이라든지 블레이드 코팅을 통해서 코팅을 한쪽 면으로 이렇게 해주게 되면 높은 전자 이동도를 갖는 소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오리엔테이션이 소스 드레인하고 방향이 맞았을 경우에 4까지는 이렇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45도에 있을 때는 2, 아주 랜덤한 방향일 경우 결정한 방향이 안 맞았을 때는 노멀한 0.5 정도의 전자 이동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재현성이 되겠습니다. 소자를 얼마나 재현성 있게 만드느냐가 되겠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은 총 11개의 소자를 만들어서 TFT의 위드스 랭스를 15로 했을 때의 성능 분포도가 되겠습니다. 오프커런트 10-14승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온커런트는 10-7승 수준에서 있고 모빌리티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는 현재 실험실 레벨에서 나온 성적이고요. 이거를 양산 라인에서 굴렸을 때는 산포가 더 줄어들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 TFT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신뢰성 쪽입니다. 이 부분은 포지티브 바이어스 스테빌리티라고 해서 계속 게이트를 온시켰을 때 VTH가 시프트 되는 현상을 보이는 게 유기 TFT의 특징입니다. 이 실험에서 보시면은 총 3600초까지 스트레스를 준 결과인데요. 3600초가 되면 어느 정도 세츄레이션이 됩니다. 이때 VTH는 약 1V 정도 시프트가 되어 있고요. 다만 이것을 리버스 바이어스를 다시 주게 될 경우에 시프트 된 게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실제 소자로 동작했을 때는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보상이 가능하고, 특히 오프 전압을 5V 정도 했을 때는 안정되게 동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TFT 제조 공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FT는 크게 용액 공정과 전극 공정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용액 공정과 같은 경우에는 스핀 코팅, 슬롯 다이, 잉크젯, 다양한 코팅 방법이 사용 가능하겠고요. 미세 패터닝 경우에는 코팅 후에 별도의 PR이라든지 이러한 공정을 통해 미세 패턴을 만들 수 있고, 미세 패턴이 아닌 경우에는 다이렉트 패터닝이라든지 잉크젯 방법을 사용을 해서 패턴화된 소자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전극 공정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백큐럼 디포지션, PR 공정에 의해서 패턴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직접 노광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PR을 얹고요. 이위에 노광을 한 다음에 PR을 스립해주는 방법으로 패턴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패턴인 경우에는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만일 미세한 패턴이 아닌 좀 큰 패턴인 경우에는 직접 노광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쪽 OSC에 광반응성 물질이 섞일 수요가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는 별도의 PR 공정 없이 직접 노광을 하고 에칭을 하면 OSC 부분을 패턴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다이렉트 패턴은 저희가 갖고 있는 바지라는 크로스 링커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크로스 링커는 365 나노미터에서 반응을 하는데요. 빛을 받은 부분에 대한 유기물이 결합을 해서 경화를 하게끔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기본적인 크로스 링크는 UV로 지금 시작을 하고 이후에 서멀로 완전 경화를 시키게 되겠습니다. 120도에서 약 15분 정도가 되면 완전 경화가 되는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OSC에 이러한 바지를 넣은 것이 이제 4100이라는 다이렉트 경화되는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물질이.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직접 소자를 만들어서 측정할 결과가 되겠고요. 절연층도 이러한 바지를 넣어서 직접 경화가 되는 패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실제 제작된 OTFT의 퍼포먼스가 되겠습니다. 500 PPI급의 지문인식에 맞는 셀 구조를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 소자를 만들었을 때의 기본 성능이 되겠습니다. P타입이기 때문에 게이트 전압이 마이너스 부분에서 트랜지스터가 ON이 되고 있습니다. 드레인 소스 사이의 전압을 2V를 걸었을 때는 10의 마이너스 7승 정도의 온커런트가 발생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플러스로 갔을 때 트랜지스터가 오프가 되는데요. 이때 10의 마이너스 14승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류를 높이려고 하면 위드스를 키우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위드스에 대한 전류 변화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위드스가 1000일 경우에는 10의 마이너스 6승 언저리까지 전류가 증가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VDS가 마이너스 0.1V인 경우이고요.
이러한 드레인 전류는 위드스, 랭스의 이런 상관 관계식에 의해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런 계산식에 맞게끔 위드스가 증가가 되면 전류가 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바텀 게이트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전극은 탑 게이트 구조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구조가 되겠고요. 바텀 게이트는 게이트 쪽을 밑에 깔고 그 위에 소스 드레인, 맨 마지막에 세미컨덕터를 올리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이러한 구조의 장점은 상부 쪽의 소스 드레인 전극을 센서 쪽 전극으로 사용을 하면서 탑 전극을 사용하지 않는 공정을 좀 단순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만든 소자에 대한 결과이고요. 오프 커런트는 10n-13에서 14승 사이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만족할 만한 언컨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OTFT가 오프가 됐을 때 흐르는 리키지 커런트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쪽 오프 커런트는 10에-14승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측 그림은 실제 OPD가 빛에 의해서 반응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올레드 라이트가 100%일 때는 이런 식으로 위에 있는데요. 실제 올레드 하단에 들어가면 올레드 빛은 굉장히 감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까만 영역은 지금 다크 커런트고요. 10에-12승 언더 쪽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기존의 아모퍼스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10에-12승 정도의 오프 커런트이기 때문에 이러한 빛을 센싱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10에-12승 정도의 OPD 퍼포먼스가 되게 되면 충분히 올레드 밑에서 지문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빛에 의한 반응입니다. TFT 물질 자체가 빛에 의해서 특성이 왜곡되는 결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아몰포스 실리콘으로 테스트한 결과를 발췌를 한 것입니다. 백라이트가 켜졌을 경우에 원래 트랜지스터가 갖고 있던 특성 자체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즉 오프가 됐던 부분이 오프 전류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문제점이 돼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레인지가 적어지는데요. 저희 쪽 거 같은 경우는 6000룩스, 10,000룩스의 TFT를 동작을 시켰을 때, 빛에 의한 동작을 시켰을 때 큰 변화량이 없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기 TFT는 대부분 용액 공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금속층을 증착 공정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현재 이러한 금속층을 용액 공정으로 가능한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잠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이렉트 메탈 패턴이라고 부르는데요. 프라이머라는 물질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프라이머 물질 내에는 광반응성 물질이 되겠고요. 은촉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필름 위에 프라이머를 코팅을 한 다음에 마스크대로 노광을 합니다. 그 후에 서멀 베이킹을 하면 프라이머 쪽에 숨어져 있던 은촉매가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까만 점들이 은촉매가 되겠고요. 이러한 촉매는 후 공정인 무전의 도금에서의 어떤 시드 역할을 해주고 도금이 잘 되는 하는 역할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이 실제 저희가 공정을 해서 5미크론의 라인 위드스를 갖는 패턴을 진행을 한 결과고요. 센티미터당 약 0.50 정도의 도전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PEN 필름 위에 3미크론 되는 패턴을 직접 형성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했을 때 필 스트렝스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요. 저희가 기존의 FCCL 쪽과 비교 테스트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PI 쪽에 카파 포일을 붙인 FCCL보다 훨씬 월등한 접착력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다이렉트 메탈 패터닝 기술은 글라스 상에 미세 패턴을 형성을 해서 마이크로 LED라든지 미니 LED 쪽을 실장할 수 있는 그런 기판 솔루션으로 제공을 할 수 있고요. 눈에 안 보이는 5G 안테나, 글라스 상에 미세한 격자 패턴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5G 안테나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인터포저 쪽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OTFT 센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OTFT를 이용한 지문인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문인식 센서가 위치한 것에 따른 분류가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온타입과 같은 경우는 기존의 타치 센서하고 동일한 방식입니다. 디스플레이 판넬 위에 패턴을 이용해서 정전 용량으로 지문을 읽어드리는데요. 시인성 확보 문제와 카바 글라스 두께에 따른 인식률 저하 때문에 곽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타입인 경우에는 판넬 업체 쪽에서 주로 개발을 하고 있거나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부분은 이미 올레드 쪽 해상도가 높아짐에 따라 공간 확보에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한 개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자연스럽게 판넬 밑에 장착을 하는 언더 타입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광학식과 초음파 방식이 메인으로 양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대화면으로 갔을 때 이러한 광학식과 초음파는 코스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몰포스 실리콘이라든지 LTPS를 이용하거나 저희와 같은 유기 TFT를 이용한 방식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면으로 이동을 하는 이유는 기존 전 사이즈 같은 경우는 보안에 취약하고 두께에 취약한 단점이 있는데요. 멀티핑거를 이용한 보안성 강화라든지 TFT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박하게 깨지지 않는 지문인식 센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화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기 반도체는 따라서 이러한 대화면 지문인식의 최적 기술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의 시무스 이미지 센서 방식하고의 비교 예가 되겠습니다. 실리콘 반도체 위에 MEMS 렌즈 어레이를 이용을 한 것이 가장 얇은 기술이 되겠고요. 이렇게 하더라도 현재 두께는 500미크론 정도를 보이고 있고요. TFT 백플레인을 사용했을 경우에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를 쓸 수는 있지만 컬리미네이터 다른 방식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이러한 두께를 다 감안하더라도 총 두께는 200미크론 정도로 매우 얇습니다. 따라서 대면 접촉에 베스트 솔루션이 될 수 있겠고요. 다만 프라임 레이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낮은데요. 핑거프린트 센서 쪽으로는 충분한 레이트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레드 하단에 OTFT를 붙였을 때의 동작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올레드 하단의 광학식 센서는 광원으로 올레드를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올레드 쪽에서 발생된 빛은 리치와 벨리 쪽에서 반사를 하거나 흡수가 되는데요. 리치 쪽은 대부분 흡수가 되고 벨리 쪽에서 반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빛은 다시 올레드 쪽의 빈 공간을 통해서 아래쪽으로 전달이 되는데요. 컬리메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난반사라든지 옆에서 들어오는 빛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불행하게도 컬리미네이터의 투과율은 50에서 60%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올레드 쪽에 1% 투과된 빛이 다시 반 정도 깎아서
실제 이런 OPD 쪽에는 굉장히 미약한 빛이 들어오고요. 이것을 TFT 어레이를 사용을 해서 센싱을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TFT 위에 얹어져서 실제 반사된 지문을 검출할 수 있는 오가닉 포토 다이오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개발하고 있는 OPD는 버블 헤테로 정션 타입입니다. 저희 쪽에 OSC 물질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했고요. 솔러블 프로세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핵심이 되는 부분은 로우 다크 커런트가 되겠습니다. 로우 다크 커런트는 현재 제곱센티미터당 암페어로 측정을 했을 때 10의 마이너스 10승과 10의 마이너스 9승 사이 쪽에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 소자가 됐을 경우에는 이보다 밑으로 내려가서 저희 쪽 로우 다크 커런트 약간 상단에 걸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 휴대폰이 지문에 맞고 들어오는 것은 요 1% 언저리의 빛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크 커런트와 1%의 빛의 요 차이에 의해서 감도가 결정이 되는데요. 상당히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설계된 OTFT 판넬입니다. 현재 80미크론 318 PPI로 픽셀 피치를 만들어 놓았고요. 가로 512, 세로 256 채널로 형성이 되어 있고, 게이트 IC를 위아래 배치를 해서 총 512 채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기판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오가닉 포토다이오드 필팩터는 58% 정도입니다. 이어서 만들어진 지문인식 센서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필름 기판 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쉴 수가 있고요. 현재 데모에서는 OPD는 올라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TFT 성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졌고요. 컨택 모드로 지문이 인식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화면 지문 인식이기 때문에 멀티 핑거가 가능한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손가락 2개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요. 3개까지도 무난히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올레드 하단에 들어가는 여러가지 광학 센서가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센서, 지문인식, 카메라 모듈. 이러한 부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올레드에서 센서 쪽으로 누설되는 일루미네이션 노이즈가 되겠습니다. 다크 상태로 봐야 되는데 항상 올레드가 켜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옵셋 노이즈가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클랩에서 보유한 패턴 리타더 기술을 이용을 하면 이러한 올레드 밝기를 정확히 측정을 해낼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외관과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앞에 붙어 있는 리타더 필름을 통해서 원평광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원평광을 차단을 시키는 패턴 리타더 기술을 적용을 해서 외광은 안 들어오고 올레드 빛은 통과를 시키는
그래서 정확히 올레드 노이즈를 측정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러한 기술은 앰비언트 라이트 센서 쪽에 적용을 할 수 있고요. 실제 앰비언트 라이트 센서는 올레드의 컬러가 바뀔 때 시그널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순수한 올레드 불빛을 측정을 하면 이러한 레벨이 되겠고요. 이렇게 왜곡된 시그널이 이러한 퓨어한 올레드 노이즈를 측정을 해서 빼주게 되면 순수한 외광 신호가 측정이 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 지문 인식 쪽에 적용을 해서 노이즈를 제거를 하거나 앰비언트 라이트 센서 쪽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엑스레이 센서 쪽입니다. 현재 엑스레이 쪽에는 아모포스 실리콘과 같은 글라스 상의 TFT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깨지는 부분입니다. 고가의 엑스레이 디텍터가 떨어뜨렸을 때 파손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유연 필름으로 만들어서 이러한 깨지는 걸 방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휘어지는 엑스레이를 만들게 되면 비네팅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를 해서 좀 더 고해상도의 엑스레이 필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쪽 유기 TFT를 사용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Law of Current에 의한 다이내믹 레인지가 크기 때문에 더 센시티비티가 높은 엑스레이 필름을 만들 수 있고요. 이러한 유기물이 엑스레이 도즈에 의한 견디는 것을 실험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주기적으로 저희가 엑스레이를 노출시켰을 때 TFT의 성능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잉크젯 프린트를 이용한 OTFT 센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독일에 있는 한 회사가 실제 구현을 한 그런 기술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미세 패턴인 경우에는 코팅을 하고 PR을 써서 이러한 패턴을 만들게 되는데요. 큰 픽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잉크젯을 이용을 해서 프린팅을 하고 UV로 베이킹을 해서 TFT 소자를 만드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실제 압력 센서를 이용을 해서 물병이 올라갔을 때 이런 물병 형상을 측정을 해서 이게 물병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압력 센서가 되겠고요. 이 부분은 치과용으로 ang악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센서가 되겠습니다. 실제 이거는 이제 이노베이션 랩이라는 독일 회사에서 인쇄 공정을 이용을 해서 잉크젯 프린팅으로 실제 양산을 하고 있는 유기 센서가 되겠습니다. 향후에 유기 TFT 센서를 이용을 해서는 이러한 플렉시블 IoT 센서 쪽으로 진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하베스팅이 되는 부분은 오가닉 세미컨덕터를 이용한 OPV, 다양한 센서 쪽에는 플로팅 게이트라든지 OTFT를 이용한 어레이를 위해서 센서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이러한 플렉시블 기판상의 센서를 만들어서 디스크 포잡을 할 수도 있고 유연하게 붙이는 그런 센서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유기 TFT에 대한 기술 소개를 했고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언제든지 본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